시작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2차 부등식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드립을 못 쳐 지금. 엊그제 미세먼지 때문에 감기가 한 바퀴 돌았지 나한테도 왔나 봐. 올해는 독감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고려 가정의과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거기 약이 독해요. 그래서 지금 근서이가 막 되게 섹시해 보여요. 맛이 가 있죠. 드립을 쳤네요. 태연아, 네가 봤을 때 화사가 더 섹시하냐? 근서이가 더 섹시하냐? 아, 화사 누나 괜찮아? 보면 뿅가? 아, 굿굿바이 한번 불러봐요. 어제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노래를. 괜찮던데? 그래서 내 멜론 음악 서랍에다가 다운받아 놨습니다. 음, 음. 야, 자,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것만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하려고 하면 매우 불편하고 막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는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x-2가 2도 0보다 크고 x-5도 0보다 커도 양수와 양수의 곱이니까 0보다 클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주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랑은 또는으로 연결돼서 정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얘는 x는 2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에 x는 5보다 크다가 돼서 자 2하고 연립부등식처럼 푸는 거죠. 얘는 그러면 x는 5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x가 2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2하고 5, 2보다 작고 5보다 작다. 그러면 x는 2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크다라는 정답을 좀 어렵게 구해냈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방정식에서 허근을 갖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는 아예 못하는 거 지금 이런 풀이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두 다 포함하여 2차 부등식에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야. 자, 이제 새로운 방법. 첫 번째. 자, 얘를 이제 풀 거거든요. 여기 요 문제 이거 지울게요. 이거 가지고 할게요. 이거 가지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쳐보자.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지? 이때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봐. 그럼 내가 빨간색 네모로 친 얘는 x의 값이니 y의 값이니? 빨간색 네모를 말하는 거예요. x의 값이니까 y 값입니까? 빨간색 네모. 지금 y는 이렇게 놨잖아요. y 값이죠. y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0보다 큰 범위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를 해서 1과 3을 x절편으로 하여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자, y 값이요. 얘는 0입니다. 요거 x축은.
y값이 0이에요. 위가 y값이 양수인 거죠. 아래는 y값이 음수예요. 그래서 지금 요 y값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는 요 x축 위쪽에 그려진 이 부분에 x 값들을 해로하자 이거야. 좀 말이 빨랐네요. 얘가 양수일 때는 x축 위에 그려진 요 두 개의 부분 있죠. 두 개의 부분에 x 좌표를 근으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한번 말로 좀 짧게 해볼게. 얘가 0보다 큰 x의 범위가 해가 되는 거지. 여기다 쓸까요? x의 범위가 해가 되는 거죠. 어? 또 짧게 얘기하면 y가 0보다 큰 x의 범위. y가 0보다 크다가 빨간색이에요. 그런 x의 범위를 해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런 부등식도 있겠지. y의 값이 0보다 작은 y의 값이 0보다 작은 x의 범위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여기가 해가 됩니다.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의 풀이에 맥락을 좀 볼게요. 만약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면 위쪽을 선택해라. 만약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아래쪽을 선택해라. 느낌이 그냥 부드럽게 이어지는데요. 2차식 0보다 크니까 위쪽 선택, 위쪽. 그 다음에 2차식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래쪽은. 아래쪽. 그러면 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풀이의 시작은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럼 x좌표는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는 1과 2가 나왔어요. 위쪽 선택하면 x는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단 이것은 2차의 개수가 0보다 클 때 하는 것이고요. 만약 0보다 작으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해서 부동의 방향 바꿔주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돼. 또는 자, 이럴 때 멘붕에 빠지거든요. x-2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완전 제곱식이 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고 허근 나오 막 이런 경우.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 이거는 판별식이 0일 때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허근이 나오는 이유는요. 얘가 플러스 2처럼 꼭지점에서 y좌표가 양수일 때거든요. 자, 그래프의 모양 볼게요. 이 경우에 그래프의 모양은 x축과 2에서 만나죠. 근데 얘는 위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택하면 돼야 한대요. 요거. x축과 다 있는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2가 아닌 모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x가 2가 아닌 모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다음. 이번에는 판별식 0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없다. x축과의 교점이 해지. x축과의 교점이 해져. 근데 판별식 0보면 그 교점이 없다는 거야. 교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야. 이제 헛소리 하지 마. 얘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잘못된 연결이야.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아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위를 선택하라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전부 다 선택해야 되지. 그래서 모든 실수가 있거든. 만약에 판별식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부분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쪽이죠.
해가 없다가 되고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고요. 이게 2차 부등식의 가장 중요한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세 문제를 깔아놨어요. 박수 쳐주세요. 자,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 이리 와. 내 앞에 서봐. 야, 너 임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물인데 선생님이 하라는데 말 씹고 그냥 도망가요. 자,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어디 갔다 왔어? 보냈는데 뭐라고? 버스 시간에 잘못 알아. 걔가 가지 마세요. 여기 앉아요. 여기, 거기 앉아.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오빠는 지각해서 요 자리에 앉겠어요. 뭐요? 요 자리. 맨 마지막에 온 학생은 요 자리. 지금 설명이 가장 중요한 설명이었거든요. 그걸 다시 할 수는 없으니 지금 이따 끝나고 녹화본은 다시 듣고 가십시오. 근데 수업이 엉킬 텐데 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선생님의 원칙은요. 갈등 상황에서 A라는 부류의 학생의 이익과 B라는 부류의 학생의 이익이 충돌하였을 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겼죠. 이제 반편성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부는 언제 결석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아니 그럴 때는 원칙을 지켜주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석하고 테스트를 제 시간에 보는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 즉 fx가 아마 2차식처럼 본다면 그때 뭐부터 얘기했냐면 얘를 요 네모 이 시계값을 이게 이제 fx거든요. 이게 시계값을 x로 볼 것이냐 y로 볼 것이냐의 선택. 선택이 아니라 이건 진리지. x냐 y냐 이게 아니라 뭐야? y지 y. y가 y값이야. 그러니까 지금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y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선택하는 건데요. 색깔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빨강과 노랑입니다. 어느 부분이 y의 값이 0보다 작은 건가요? 노랑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0이고요. 얘는 y값이 양수예요. 얘는 y값이 음수죠. 네, 노랑을 선택해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보다 등호 있으니까 이거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왜요? 언니 왜? 질문 있지? 그래 너가 잘 얘기한 거야. 가려졌지? 응? 다음 함수의 최대차수부터 그 y값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y의 값은요. y축에 표현을 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양수들이 있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요. 다시 y값은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음수가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절대값은 커지지만 음수는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 y값과 1번의 y값과 2번의 y값 중에 더 큰 y값은 어디입니까? 작고요. fx가 있네요. fx를 내가 노랑으로 표시할게요. 얘가 fx입니다. gx를 빨강으로 표현할게요. fx와 gx가 같아지는 곳은 이 점과 이 점이고 이 두 개의 점은 이 방정식의 x좌표를 선택했을 거예요. 여기는 계산이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원리만 알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gx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노랑이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빨강이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빨강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되죠. gx가 더 커야 되니까 빨강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3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자, 빨강이 높은 곳에 있어야 된대요. 안쪽, 바깥쪽일까요? 눈깔이 삐지 않았으면 대답해줘야죠. 빨강이 위에 있고 노랑이 아래에 있는 부분만 선택하면 돼.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죠. 잘 얘기했어요.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등호는 없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말이야. 이거는 fx와 gx의 곱이 0보다 작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양수일 때는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음수일 때는? 자, 빨강 보세요. 빨강. 아까 이게 빨강이었네. 반대로 했네. 여기에서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x 절편으로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교점으로 그었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빨강에서는 이쪽은 플러스고요. 이쪽은 마이너스고요. 이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빨강에서는. 맞죠? 다음에 노랑에서는 노랑인데 분필이 나를 안 도와주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얘랑 얘랑 부호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니까 1번은 어때요? 1번 플러스. 이거 안 되죠? 2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되고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그쵸? 대신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이거 되는데 3은 안 돼요. 3은 0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3 빼고 3보다 크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는 연결해 주고.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때?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들으면 집중이 안 되거나 낯설어서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돼요? 347번 풀었어요. 이거 이것은
x가 초죠. 그냥 얘가 이 돌고래냐? 얘가 수면 위로 뛰어 올랐을 때 이 시점은 몇 초야? 0초죠.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리고 얘가 초거든요. 얘가 초? 이게 1초, 아마 1.5초, 2초, 3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0초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수면에 다시 도착한 시간은 몇 초인가요? 3. 질문이 뭐냐면 돌고래의 몸통 전체가 수면 위에 총 머무른 시간입니다. 몇 초? 3초.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매우 복잡한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딴딴딴딴딴딴딴 마이너스 플러스 8x 인수분해 안 되게 15 이렇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면 얘가 허근을 갖거든요. 저희 무리수근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돌고래가 x초의 수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가 이거라고 해볼게요. x초에서의. 그러면 여기에 이 방정식의 근 하나 알파 넣고 이 방정식의 근 하나 또 베타라고 넣으면 니들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바로 수면 위에 머무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지금 이 변형 공식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와 변형 공식을 이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데 주된 이야기는 이겁니다. x는 여기에 있는 이 위치를 말하는 거고 그때의 y값이 이런 거잖아. 이 y값이 바로 시계값이다. 이 y값이 시계값이니까 그래프의 점이 높을수록 y값이 커지는 거야.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다음 이제 2차 부등식 풀이로 가겠습니다. 예제 1번. 어, 1번은 잘 나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얘를 플러스 x 플러스 3 맞을까요? 이렇게 정돈을 하시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항상 식은 정리하셨죠. 2차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정리했죠. 그런데 1번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하세요. 얘는 가능하네요. 자, 인수분해 하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점, 그리고 아래로 볼로. 두 점에서 만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그러면 얘가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위쪽. 등호 포함하는 거죠. 위쪽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해가 돼서 여기 해가 되는 거죠.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응?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으로 가십시오. 판별식 D가 1-12. 판별식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래프를 이게 둥둥 뜨게 그려주세요. 맞죠? 이해되나? 그런데 얘는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위쪽이죠. 결정하세요. 해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판별식을 했더니 얘가 푼수같이 이렇게 0보다 크게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판별식 0보다 클 수가 있거든. 그때는 근해 공식으로 가는 거야. 무리수 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실근이니까. 알았지?
338번부터 50번까지 풀어주십시오. 이게 위쪽일 때 x가 2보다 크다는 거는 요 오른쪽이라는 얘기거든. 이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또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요거랑 요 둘 다 틀렸거든요. 얘는 그리고 5번이 답이죠, 그쵸? 이거부터 다시 마무리. 좋아. 응. 어? 자, 보게 들어주세요. 특히 아영이 학생 잘 들으세요. 지금 fx가 0보다 큰 유형에서는 지금 이게 그런 거죠. 이 인수분해는 잘 하셨고요. 언니 이 그래프 그리세요. 이거 그렸나요? 근데 이거 그렸는데 얘는 위를 선택하는 거야, 아래를 선택하는 거야. 위를 선택하면 이거 선택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하고 5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 하였을 때 나중에 거의 뭐 수백 문제를 풀 겁니다. 한 1주, 2주 사이에 이런 거를 밥 먹듯이 풀 거야. 그러다 보면 위는 벌어지고 아래는 모아진다가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 전까지는 그림으로 개념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여기에서는 fx가 0보다 작다 유형이고요. x-1과 x-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러면 1과 5에서 위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래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래의 모양이 요만큼이거든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게 모아집니다. 모아지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5개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2하고 1 마이너스니까 2x-1과 x-1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x는 2분의 1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크고 죄송합니다. 자 다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아래쪽이 분명하죠. 등은 없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판별식 해보세요. 얼마인가? 판별식 얼마인가 해주세요. 판별식 값을 얘기해주세요. 까꿍. 10분만 참아. 잠깐 쉴게. 판별식의 값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x축보다 큰 쪽을 다 해로 합니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것도 판별식 인수분해 안 되죠? 판별식 구해보세요. 얼마인가? 판별식 마이너스 1 음수네요. 그럼 얘가 근데 안 만나죠. 자, 두 가지를 다 적용합시다. 위로 볼록이 해야 돼요. 근데 x축과 안 만나야 돼.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지금 해가 모든 실수인데요. 자, 다양한 거에서 막 이런 게 막 산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이게 두 번째 타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2차 부등식에서 유형이 한 19개 정도 되는데요. 그 유형들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부등식의 풀이나 그래프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공식처럼 가는 거지 처음부터 공식이 있었던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2차식이 0보다 크면 위,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아래.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요것이 다입니다.
몇 개 틀렸어요? 왜? 왜? 네 뭔데? 교사님인가? 여기. 잠깐만요. 요걸로 보세요. 자,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얘는 공부하는 방법이요. 이 부등식의 모양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모양이죠?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더 있을까요?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총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는 y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래프가 모두 그려져야 되니까 얘가 x축입니다. x축.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만약 위로 볼록일 때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2차익에서 a는 아래로 볼록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를 천천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풀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속도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암기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절차대로 생각하는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봐봐요. 얘는 같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아도 된대. 아래에 있으면 안 되죠. x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그래프는 당연히 괜찮은 것 같고요. 얘가 더 등장할 수가 있어요. 요 점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깍꿍. 그렇죠? 그래서 얘는 A가 아래로 보려니까 0보다 크고 방향만 보시면 되겠죠. 판별식 d는 아까 0보다 작다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등호까지 포함시켜 줍시다. 두 번만 더 합시다. 그럼 수업 내용 다 끝나요. 문제만 풀면 저희 채점하고 이제 수업 끝낼 겁니다. 자, 얘는 그래프가 x축의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다 있어야 돼요. 아래를 볼록한 이런 그림에서는 얘가 언제든지 삐집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가 지금 방향을 보세요. 이런 방향에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판별식 D는 여전히 얘랑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는다의 표현이 0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얘도 만나지 않아서 0보다 작은 거예요. 다음 이것도 괜찮고요. 이번에도 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A 0보다 작고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것이 문제에 적용이 될 때는 빨리빨리 구구단처럼 떠올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판단의 내용은 A하고 판별식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그렇죠? A하고 판별식은 이거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자, 근데 대상이 좀 달라요. A는요, 부등호의 방향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보세요. 얘가 2차식이 크니까 A가 크죠? 2차식이 작으면 A가 작습니다. 등호가 있어도, 미안합니다. 2차식이 작으면 A가 작습니다. 등호가 있어도, 2차 부등식이니까 A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A가 0보다 크다로 나오고요. A가 0보다 작다로 나옵니다. 판별식은 방향은 다 음수예요. 이 방향을 얘랑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한결같이 음수입니다. 판별식 양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있으면 같이 있게 하고 없으면 없게 한다. 이거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하는 대상이 A는 방향이 보세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도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등호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규칙 되게 단순하죠? 이 규칙에 맞춰서 그림도 없이 한번 4개를 신속하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야 문제풀이가 빨리 됩니다. 근데 얘가 왜 그런지 궁금할 때는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등호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불러주세요. 자, 얘는 A는 0보다 어때요? 크고 판별식 0보다 작죠. 바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자, A는 방향을 똑같이 해야 돼요. A 0보다 작고 판별식에 뭐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간다. 판별식 0보다 작다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해가 없을 조건도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얘를 반대로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랑 얘랑 막 헷갈리면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를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해가 없을 조건에서도 잠깐 기다리세요. 해가 없을 조건에서도 판별식은 0보다 항상 작아요. 왜 그러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서 위와 아래가 동시에 있게 되죠. 그럼 만약 얘가 해면 얘가 해가 안 되거든요. 얘가 해면 얘가 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없을 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해가 없을 때는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전부 다 작아요. 거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자,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A는 방향을 똑같이 해주시고요. 판별식은 등호를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럼 이쪽 보십시오. 얘는 A는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는 A 0보다 작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어서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A가 지금 1이거든요. A는 0보다 크다. 이거 판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A가 1이니까요. 그 다음 판별식은 어때야 되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판별식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정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몇 개예요? 몇 개? 자, 8일까요? 9일까요?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고요. 1부터 6까지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9개입니다. 자, 거기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주십시오. 아가야, 인형아, 몇 개 틀렸어? 고치고 가야 돼. 애들 지금 이번에 숙제 앞으로 월요일날 검사할 숙제까지 있나? 아니면 지난 숙제인가? 그럼 고치고 가셔야 돼요.
야야야, 은서가 가 조용히 하라고요. 아저씨 뭐 조용히 하라고요. 수업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치? 이렇게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부터 해. 어? 응? 아직 못 풀. 응. 아하. 마지막에 어려운 거. 일단 잠깐.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 맞지? 문제 풀 때 항상 그래프 그려서 따져보고 결정하고 이러면 느리고 좀 그렇게 길면 또 답답해서 못 풀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기법을 그냥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351번부터 차례대로 볼 때 나영아 이번엔 잘 들어라. 어. 지금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이런 문제죠. 여기에서 a는 0보다 큰데요. 지금 볼 필요 없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아까 그렇게 풀어드렸죠. 다음 잠깐만요. 그리고 352번에서 역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하고 부동호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2차의 개수 1은 내가 이걸 보통 a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랑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2차의 개수를 a라고 하는데 a 0보다 크죠. 넘어가고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지. 판별식에서는 이 등호를 똑같이 쓰라고 했죠. 판별식은 항상 0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여 얘가 4분의 d가 a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실수 a값의 범위는 답이 잠깐만요. 이 3번 있네요. 그쵸? 다음 353번 또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래요. 2차의 개수 0보다 큰 거 맞고요. 그쵸? 그다음 판별식은
이거를 고민하시나요? 0보다 크다와 작다? 크다와 작다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죠. 항상 0보다 작죠. 뭘 고민해야 되겠죠? 등호를 들어갈까 말까.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써주십시오. 그래서 얘가 4분의 d k-3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데요.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7. 그래서 a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7 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아서 가장 큰 정수는 7이고요.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m과 n의 곱은 마이너스 7, 1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많이 못 풀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부등식의 애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예요. 부등식 언제나 성립한다. 위에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마 이 표현이 뭐 항등식으로 가고 싶어서 그거랑 이게 충돌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봐봐. 말 그대로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지. 그럼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얘기. 되었을까요? 그럼 마지막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뭔가 쓰지? 난이도가 쉬우니까 내자. 417. 그리고 한 타임 정도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봐봐요. 지금 얘가 K는 단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네. 그러면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지. 역시 4분의 D 사용할 거고요. 9 빼기 K제곱이 0보다 작다. 어머나.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근데 그러면 K가 3보다 큰데 5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은 4하고 5 두 개만 되겠죠. 오케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과서가 제시하는 2차 부등식의, 기다리세요. 2차 부등식의 핵심 개념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1차 연립부등식에서 핵심 개념은 그거네요. 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서 공통해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2차 부등식 풀이와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그리고 마지막 부등식. 이것만 잘하면 일단 다 배운 건데 그것을 응용하고 활용할 때 머리를 좀 심하게 써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연립 1차 부등식 할 때 연립이란 말이 꼭 들어가면 뭐 한다고 했죠? 잠깐만요. 뭐죠? 연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엇을 한다고 했죠? 두 부등식의 공통해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공통해는 수직선에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얘는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결합되어 있고요. 얘는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냥 이거 이렇게 뽑아도 되겠냐? 얘는 x-5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공통이가 됩니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그럼 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정인아, 줘봐. 잠깐 저쪽으로 가주세요. 몇 페이지부터였죠? 41대. 잘하셨네.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한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잘 가. 자, 아 잠깐만. 여기에서는 자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또는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로 가는 거죠. 왜냐면 아래쪽을 하는데 마이너스 4와 3의 요 아래쪽이 돼서 마이너스 4보다 만약에 이게 또는과 그리고가 선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되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다음 나의 설명의 마지막 문제. 광고판 제작회사에서 둘레의 길이가 40m이고 넓이가 96제곱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모양의 광고판을 만들려고 한다. 가로의 길이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직사각형인데 요 가로 세로 전체 둘레의 길이를 40m로 하겠다는 얘기지.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요.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x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얘가 96 이상 이런 부등식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는 96보다 크거나 같고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96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96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16 곱하기
얘가 96이 32 곱하기 3이거든? 잠깐만. 잠깐만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4, 2, 3.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랑 더하면 20이 되지? 그렇게. 그래서, 자, 가로의 길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에 있는 이 6문제 다 풀어주세요.